안녕하세요. 카메라를 멈추지마 이감입니다. 오늘은 사진 촬영이나 영상 촬영을 할 때 이것만 지키면 좀 있어 보이더라 하는 꿀팁을 3가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직 수평 구도인데요. 또 어디선가 들어봤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의외로 안 지키고 촬영하신 분이 많더라고요. 구도라는 게 정말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수직 수평이고 또 많이 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방법은 말 그대로 수직 수평을 지켜서 촬영을 하는 건데요. 스마트폰이나 렌즈 카메라에 보면 격자선이란 메뉴가 다 있어요. 설정을 이제 켜고 그 다음에 그 LCD 화면에서 수직 수평을 숨은 그림 찾기처럼 찾은 다음에 격자선과 그 화면의 수직 수평과 이렇게 맞춰서 촬영을 하면 됩니다. 요즘엔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카메라에 수평계 설정이 있는데요. 아이폰은 설정에서 수증기, 갤럭시는 수직 수평 안내선을 켜면 같이 생깁니다. 한 가지 팁을 더 알려드리자면 저는 격자선이 전체 화면 분위기를 볼 때 좀 방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격자선을 끄고 모니터 창 테두리를 보고서 수평 수직을 맞추기도 합니다. 이 화면도 수직 수평을 격자선에 맞춰 가지고 이제 구도를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보시면은 이 테이블이 수평이고,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이 커튼에 이 턱이 있는데 이 턱도 수평을 맞춰 가지고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탠드도 보면은 이제 수직이고, 이런 거를 다 수직 수평을 맞춰 가지고 카메라 구도를 잡은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 테이블을 살짝 삐뚤게 수직 수평을 좀 어긋나게 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맞췄다고 하면은 뭔가 봤을 때 좀 불안정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 뒤에도 약간 틀어지거나 하면은 뭔가 좀 이상해 보일 수가 있어요. 네, 어느 정도는 이제 맞은 것 같은데, 이 테이블이 타원형이긴 하지만 최대한 이 수평을 맞춰서 찍은 거고요. 이 수직 수평을 지켜서 이제 촬영을 하다 보면은 뭔가 좀 안정감이 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예능이나 드라마, 영화 이런 데 보면은 수직 수평을 지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드라마, 영화를 보실 때 한번 수직 수평이 화면에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직 수평을 알게 되면은 그 뒤로부터는 좀 약간 강박이 생기는데요. 카메라를 들자마자 그 화면에서 격자선과 수직 수평을 이루는 대상이 뭐가 있는지 그것을 바로 찾게 되거든요. 그래야지 빨리 구도를 잡고 카메라를 맞추고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촬영할 때 기본적으로 반사적으로 나오는 행동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촬영 각도가 수직 수평 구도가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수직이나 수평 둘 중 하나라도 맞추면은 되게 안정감 있는 뭔가 있어 보이게 되는 화면 구도를 만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은 격자선이 교차하는 곳이나 가운데에 두면은 안정감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왜곡이 가장 적은 곳이라고 해요. 렌즈의 둥근 특성상 왜곡이 가장자리로 갈수록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운데에다가 가장 중요한 메인 대상물을 놓는 것이 좋다. 근데 이 수직 수평 구도도 뭔가 연출적으로 뭔가 의도가 있다, 뭔가 불안정감을 더 주고 싶다, 그런 의도가 있다면은 당연히 그 수직 수평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는 주제와 부주제입니다. 화면상에서 어떤 것이 주제고 어떤 것이 부주제인지 그것을 구분해야 된다, 이런 말인데요. 저는 이것을 주연, 조연, 엑스트라 이렇게 비유를 하곤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제, 주연이라고 할 수 있죠.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테이블 위에 있는 이 카메라나 렌즈, 노트북, 마이크 이런 것들은 영상과 관련된 내용을 전하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어서 좀 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트라라고 하면은 뒤에 있는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아주는 이제 스탠드, 조명, 협탁에 있는 책들, 그리고 커튼, 화분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엑스트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정도의 구성과 세팅이 주연인 저, 주제인 저와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세팅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엑스트라 같은 경우는 아웃포커싱을 해가지고 좀 흐릿하게 보이게 한다거나, 근데 이런 조연 그리고 엑스트라 이런 것들을 저보다 너무 눈에 띄게끔 과하게 많이 놓는다거나 과하게 뒤에 너무 데코를 한다거나 해버리면은 시선이 다 분산되고 이쪽으로 다 뺏기기 때문에 좋은 세팅 구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주제의 주제를 뺏긴 거죠. 조연이나 엑스트라의 주연이
뺏겨버린 겁니다. 혹은 또 너무 독특하게 생겨가지고 주연인 저보다도 시선을 너무 많이 뺏겨버리면 안 되겠죠. 마치 이제 주연이 어떤 한 장면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연과 엑스트라가 그 시선을 뺏어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주인공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독특한 거나 너무 많은 어떤 주연 엑스트라는 과감하게 빼주고,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 화면에서 잘라도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좀 화면에서 좀 잘린 것이 무의식적으로 저거는 이 화면에서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렇게 뒤에 배경에서의 소품들 그리고 조형까지도 어느 정도 자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아웃포커싱을 한다든지요. 특히 제품 촬영에서 이런 주제 부주제 이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 내가 파는 제품이 노트북이라면 이렇게, 유리컵이라면 이렇게 과감하게 자르는 게 주인공이 명확하겠죠? 그렇게 해서 주인공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조연과 엑스트라는 주연을 이렇게 돋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구성해 줬다면은 제 역할을 다 한 것이죠. 화면을 처음 본 사람도 무의식적으로 화면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림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빛의 방향을 하나로 최대한 만드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조명을 잘 써서 그림자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야외에서 밖에서 찍을 때는 찍기 쉽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에서 찍기만 하면 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특히 뭐 집이나 사무실이나 이런 곳에 찍으면은 왜 밖에서 찍은 것보다 이상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명과 그림자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요. 상업 광고나 영상 사진 이런 데서 이런 그림자를 보신 적이 거의 없으시죠? 아마 이런 그림자를 보면은 촬영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일반인 분들도 아마 몰입도가 아마 깨질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딱 봤을 때 뭔가 좀 앞에서 조명을 쓰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림자가 여러 개고 너무 적나라하게 벽에 그림자가 생기고 막 그러면은, 그래서 영화 드라마는 실제로 일어나는 걸로 느껴야 되는데 조명이나 촬영 스텝들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돼버리면 몰입도가 깨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자연스러운 그림자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이건 좀 사실 어렵습니다. 특히 촬영 조명을 이용해서 그런 그림자를 만들려고 하면은 실전에서 많이 연습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촬영 공간이 다 똑같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환경 속에서 조명을 설치해 보면서 익힐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게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자연광을 최대한 이용하면 됩니다. 아까 전에 그 야외에서 밖에서 찍었을 때는 그림자 때문에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자연광 때문입니다. 태양을 하나의 조명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림자를 가장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 실제 대상의 색상도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해 줍니다. 실제로 태양을 조명이라고 치면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조명이잖아요. 그래서 태양보다 좋은 조명은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낮에 촬영을 하면은 써야 되는 조명의 수가, 인공 조명의 수, 촬영 조명의 수가 줄어들어서 굳이 밤에 찍어야 하는 장면이 아니면은 그것을 낮으로 바꿔서 찍어라 라는 말도 있거든요. 실내에서 찍는다 하더라도 시간대만 어느 정도 잘 맞으면은 그 창문을 통해 들어온 햇빛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두 사진은 창문으로 들어온 자연광으로만 찍은 사진인데 그림자가 자연스럽죠? 근데 시간대 그리고 날씨에 따라서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림자 위치도 다르고 빛의 색이나 색온도, 색도 다르죠. 정말 통제하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그래서 실내에서 촬영할 때 번거롭지만 이 조명을 쓰는 거겠죠? 내가 원하는 햇빛과 그 시간대, 날씨 그런 것을 모두 기다릴 수가 있다고 하면은 상관없겠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조명을 이제 써야 되는데, 참고로 조명 살 때 확인하면 되는 팁은 제가 뒷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림자를 만들려면은 최대한 여러 개의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조명의 위치, 그 세기를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조명의 기본 3점 조명이라고 해서 키라이트, 필라이트, 백라이트 이렇게 3점 조명을 기본으로 배우곤 하는데요. 3점 조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가장 밝은 메인 조명인 1번 키라이트, 보조 조명인 2번 필라이트, 뒤에서 밝혀주는 백라이트까지가 3점 조명인데요. 여기서 4번 백그라운드 라이트까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 조명 설치도 이 3점 조명과 백그라운드 라이트를 이용해 봤는데요.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키라이트는 메인 조명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켜주시고, 원하는 광량으로 조절하셨다면 이것을 기준으로 다른 조명 밝기를 맞춰가야 합니다. 보시면 뒤에 배경도 검은 어두운 색이어서 머리카락과 왼쪽 얼굴 윤곽선이 잘 분리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키라이트만 있는 상태에서 백그라운드를 켰을 때를 비교해드리기 위해 백그라운드를 먼저 켜봤습니다. 실제로 이 두 개 조명만 설치하기도 합니다. 백그라운드 라이트는 스탠드 조명과 파보 튜브 막대 조명을 사용하였고요. 주인공과 배경을 분리하는 역할을 하고 후광과 실루엣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 백라이트는 뒷머리와 어깨 윤곽을 밝혀주는 역광이라 생각하면 되는데요. 보통 키라이트나 필라이트 반대편에 설치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번에 백그라운드 라이트도 있기도 해서 바로 뒤에 파보 튜브를 약간 윤곽이 살아나게 설치해 보았습니다. 만약 더 뚜렷한 윤곽과 입체적인 느낌을 원하신다면 키라이트나 필라이트 반대편 위쪽에서 더 강한 밝기로 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키라이트, 백그라운드 라이트, 백라이트까지 켜준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필라이트를 켰는데요. 키라이트로 인해 상대적으로 어두워진 부분을 밝게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밝기 강도는 키라이트보다 적으면 됩니다. 어떤 분은 촬영 스튜디오에 조명이 4개, 5개 있으면은 그거를 모두 이제 쓰면은 좋은 거다 라고 해서 모두 켜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것이 좋다고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조명마다 색온도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어떤 거는 5600, 어떤 거는 5000, 6000 이렇게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거를 다 섞어서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 제품 색상이 왼쪽은 약간 푸른빛이 나는데 오른쪽은 약간 노란빛이 나고 이렇게 섞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인물이나 대상, 제품 색상도 원하는 통일성 없이 나올 수가 있고, 그게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조명 3개를 처음부터 다 구매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설치하는 것도 처음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1개로만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게 그림자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조명의 위치는 1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 꽂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은데요. 마치 태양의 위치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햇빛의 그림자가 우리 눈에 가장 자연스럽게 보인다고 했죠. 수평으로 바로 이렇게 설치하는 분이 계신데, 촬영 공간마다 이제 다르니까 설치해 보시고 자연스럽게 보인다 하면은 상관없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인공적인 느낌이 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찍히는 사람이 눈이 많이 시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눈뽕이라고 그러죠. 만약에 햇빛이 들어오는 창문이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 창문 바깥에 조명을 설치할 수가 있다면은 그 햇빛과 같은 방향으로 해가지고 조명을 설치하면 좋고요. 아니면 그 안쪽에라도 창문에서 들어온 햇빛과 같은 방향으로 조명을 설치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은 이제 창문으로 들어온 햇빛이 강하다라고 하면은 반대편에 좀 어두운 부분을 채워주는 식으로, 특히 이렇게 얼굴을 좀 골고루 이렇게 밝혀주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설치를 해주셔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조명 사는 팁을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조명 사는 팁은 CRI와 광량을 기본으로 아시면 됩니다. CRI는 태양광하고 얼마나 가깝느냐, 이거를 표현해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태양광이 기준일까? 태양광이 가장 자연스러운 색상과 정확한 색상을 표현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제품이나 인물이나 그 본래에 가지고 있는 색상을 가장 자연스럽고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태양광을 이제 기준으로 두는 것이고요. 여기서 CRI를 외우기 쉬운 팁. CRI를 태양광 기준 색 재현 지수라고 하는데, 태양광을 기준으로 0에서 100까지 수치가 표시됩니다. 여기서 태양광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태양광을 직접 눈으로 보면 실이다,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이래봬도 생각나실걸요? 태양광을 100이라고 보면은 촬영 조명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90 이상이면은 어느 정도 쓸만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 촬영 조명을 구매할 때 제품 설명란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보시면 되시고, CRI를 태양광 100부터 95, 80, 그리고 CRI가 표시되지 않은 전구까지 비교해 보았는데요. 보통 CRI를 비교할 때 빨간색이 잘 재현되는지 많이 비교해서 사과를 직접 찍어 보았는데요. 보시면 CRI 80 수준 전구들은 오른쪽 부분에서 조금 디테일의 차이가 보입니다.
이쪽 부분은 보정도 잘 안 되었는데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4개 모두 크게 또 이상하진 않아서 의외였습니다. 요즘 전구들이 80 이상으로 거의 나오고 표준 품질이 좋아졌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90 이하는 보통 복도나 사무실, 집, 주차장 이런데 중요하지 않은 곳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CRI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인물이나 제품 촬영할 때는 그 색상을 표현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CRI가 표시된 높은 촬영 조명을 쓰는 것이고요. 실제로 박물관이나 백화점, 명품 매장 이런 데서는 이 CRI가 높은 촬영 조명급의 조명을 쓴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전구들은 플리커 현상이라고 해서 전구의 깜빡거리는 특성 때문에 검은색 물결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화면에서 왼쪽 스탠드 노란빛은 일반 전구고 오른쪽 초록빛은 촬영용 조명입니다. 지금은 티가 많이 안 나는데 빠르게 돌리면 이렇게 노란색 조명에 검은색 물결 현상이 일어나죠. 이것을 촬영을 할 때 셔터 스피드를 조정하거나 편집할 때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지만 100% 장담 못하기 때문에 플리커 프리라고 적혀있는 전구를 사시거나 촬영용 조명을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전구를 살 때 제품 상세 페이지 내용을 잘 확인하시거나 직접 문의해서 꼭 확인해 보세요. 참고로 촬영용 전구도 있는데요. 보통 광량 조절과 색상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광량은 보통 와트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얼마나 방량, 이런 빛의 양의 수치를 말하는 건데 이 와트가 원래 전력 수치 이런 건데 보통 이 와트에 비례해서 조명의 최대 밝기도 비례를 하거든요. 그래서 광량과 이 와트를 거의 동일하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1인인 촬영을 한다면은 60와트 정도의 촬영 조명이면은 어느 정도 충분할 것 같고요. 좀 더 욕심내서 사고 싶다 하시면은 150와트 정도까지 생각하시면은 웬만한 촬영은 커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것이 광량 조절이 되는 제품을 사는 게 좋아요. 내가 연출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광량이 조절되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원격으로 이제 조절할 수 있는 리모컨이나 아니면은 어플이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소프트 박스라고 해가지고 빛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게 있는데 이걸 사용하면은 빛이 좀 소프트해지고 그림자도 좀 소프트해지고 하는 반면에 광량이 좀 줄어듭니다. 60와트 정도의 조명 같은 경우 소프트 박스를 쓰면은 조금 약간 부족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150와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좀 더 욕심 낸다 하시면은 500와트 정도면은 정말 웬만한 촬영은 다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대신에 좀 가격이 있다는 단점 있고요. 이렇게 해서 사진 촬영, 영상 촬영할 때 이것만 지키면 있어 보인다 하는 꿀팁을 3가지 알려드렸는데요. 일단은 카메라를 사고 또 조명을 사서 실제로 설치해보고 촬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다가는 실력이 안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작업이 없을 때도 열심히 찍으려고 하고요. 여러분도 카메라를 멈추지 말고 열심히 찍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뵙도록 하겠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